자, 우리 교재 510페이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자기계발 능력이나 직업인류와 같이 항상 출제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과목을 다 보는 기업일 경우 항상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1번부터 또 이 영상에서 20번까지 다 끝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이나 자기계발, 직업인류 이런 것은 확실하게 딱 이거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것들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필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조심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일단 팀워크 능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팀워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BCD를 보면 팀워크와 관련돼서 다 맞는 것 같아. 그죠? 다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팀워크와 관련돼서 팀제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멤버십. 또 하나의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제. 그 다음에 멤버십. 또 하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응집력이라는 게 있어요. 멤버십은 그거잖아요. 멤버로서의 어떤 자격. 여기 보면 그 멤버십이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해. 이건 맞죠. 그래야 팀워크를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응집력은 뭐냐면요. 여기엔 지금 힘력자가 있어요. 힘. 이거죠.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응집력은 어떤 힘이야. 그 조직 안에 머물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그 힘. 그걸 응집력이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잠깐 보면 멤버십이나 응집력이나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힘을 얘기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 있죠? 만드는 힘을 말해. 력이죠? 이건 응집력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멤버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머물도록 만들고 그 집단의 멤버로서 계속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게 만드는 힘을 말해. 힘! 이거는 응집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헷갈리죠? 어쨌든 힘, 응집력 외워두세요. 자, 2번.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원 A는 사내 워크숍에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A가 강의를 들으면서 적은 메모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면 다음 중 강의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팀원 간의 공동의 목표의식, 팀원 간의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강한 자신감으로 상대방의 사기를 드높인다. 결국 이건 뭘까요? 팀워크 얘기하고 있죠? 팀워크인데 팀워크 중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특히 어떤 팀워크? 그냥 형편없는 팀워크? 아니면 평범한 팀워크?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훌륭한 팀워크. 훌륭한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팀원들이 갖춰야 하는 요소. 요런 요소만 다 갖추면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훌륭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리더와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야. 그런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여러분, 우리 나는 뭔가 어마어마한 걸 좀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 혹은 우리 학교 출신이나 어쨌든 전국에서 제일 합격자가 많은 공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진짜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려고 그래. 자, 우리 전국 1위 합격률로 가는데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이거는 정말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어, 이런 스터디가. 그냥 소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한 명 합격하면 다행인데 나는 이번에 내가 만드는 스터디는
스터디를 진짜 많이 두되 내가 주도하는 스터디는 다 합격을 시켜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싶어. 리더. 그리고 혁신지향적이죠. 예전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고 이제 미래에 초점이죠. 앞으로 6개월 안에 정말 그러면 우리 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나도 기쁠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내 주변 사람들도 혜택을 많이 받고 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피겠지. 지금 그냥 우리는 이대로 스터디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 스터디를 이렇게 꾸려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스터디별로 각각의 또 뭐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뭔가를 좀 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펴야지.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그 새로운 스터디가 되겠어요? 사람을 중시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돈 계산하고 그러질 않아요. 계산된 위험을 취해요. 사실 위험성도 존재하죠. 내가 막 이런 걸 리드해 가면서 관리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새로운 걸 추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자기 방식대로 놔두면 또 더 잘 합격할 수도 있어. 근데 내 방식대로 해서 또 합격을 더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으면 계산된 위험을 그래도 계산은 해야겠지. 리스크를 취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자, 우리는 이걸 합시다. 오늘 이걸 합시다. 막 이렇게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할 수가 있겠어요? 주변에 내가 이런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를 막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를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바로 관리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 모아온 그 조직,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돈,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줄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옆에 둬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어요? 경제적인,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고, 경제적인 건 관리자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리더의 영역은 뭐냐면 정신적, 리더는 정신적. 그죠? 자, 관리자를 볼게요. 상황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관리자는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유지지향적이고 오늘에 초점 둬야 되고요. 사람을 모아오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 잘 관리해야 되죠. 스터디 빠져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체제나 기구 이제 만들어졌어.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기계적이고 위험을 되도록이면 회피하려고 그러겠죠. 그거는 좀 위험한데 뭐 이러겠죠. 관리자가 잔소리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를. 이 사람은 나가봅시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지? 관리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공기업의 관리팀장이 내있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 내가 지금 스터디에 짱이야. 근데 스터디를 지금 계속 해오다 보니까 스터디원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 A가 공부를 완료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고 열의도 많이 식었고 이제 스터디 자체를 지겨워하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B는 근데 원래 그 문제도 잘 풀고 막 그랬어. 탁월하고. 그런데 그냥 지금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해오라 그러면 잘 해오지도 않고 의욕이 좀 떨어졌나? 뭐죠? 그 다음에 또 C는 그냥 잘해왔지만 잘 참가도 하고 그랬지만 좀 뭔가 진행하는 게 좀 늦어. 문제 푸는 것도 늦고 그래서 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팀 전체 생산성이 부정적인. 한 문제 푸는데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오래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빨리 다음 문제를 풀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툴툴거려. 상사와 동료부터 성실성 인정받고 있는 D는 믿음직스러운데 최근에 얘가 스터디를 그만두고 딴 스터디를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네가 짱해 이러겠어요? 물론 설득도 하겠지. 우리 잘해봅시다. 혹은 경청만으로 끝내? 뭐가 문제인데 그 다음 경고를 해? 야, 너 열심히 해. 이러면 더 빠져나가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 동기부여를 또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 직유하는 것처럼 보여.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나 밥 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빨리 풀어주면
네가 지금 5분 걸려서 한 문제 푸는 거를 좀 네가 집에 와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2분 내에 풀고 그러면 내가 어떤 보상을 해줄게. 다 이런 거 다 동기부여 아니에요? 우리 스터디에 계속 있으면 내가 이런 혜택을 줄게. 이런 거 다 동기부여죠. 그죠? 맞습니다. 임파워먼트는요, 쉽게 얘기하면 칼자루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되게 불안해. 당신이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야. 부하 직원한테.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왜 넘겨주겠어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넘겨주겠지. 불안한데 왜 넘겨줘?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동안은 팀원이었는데 칼자루를 줬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가 굉장히 높아졌나 보다. 내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옳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은 다른 훨씬 중요한 일이야. 칼자루를 줬어.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일반 팀원들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일이 과정 결과에 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어. 칼자루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크게 작용하겠지.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재미가 있어. 이제 재밌어지기까지 하겠죠. 칼자루를 줘봐요, 한번. 나중에. 권력자가 돼봐.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승리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한 팀원으로서 그냥 다른 사람 잘하는지 뭐 하는지 이랬는데 내가 칼자루를 주고 우리 다 열심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해봤더니 막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야, 다 열심히 하면서 내가 뭔가를 주도해 나가지고 다 열심히 했구나. 재미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C도 맞긴 맞는데 이제 항상 정답은 3번이거든요. 뭐 자기계발이나 대인관계나 직업윤리 이런 걸 보면 가장 맞는 거, 가장 맞지 않는 거 항상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가장 거리가 먼 거, 뭐 그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C는 꼭 임파워먼트 환경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일들을 벌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특히 영수 보면 지금 영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영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리더가 영수 씨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왜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리더가. 그러면서 어떤 걱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걱정된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계속 뭔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러면서 지금 저희 능력 성과를 무슨 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확신을 주는데도 계속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지금 걱정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결국 영수라는 사람은 변화의 의미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건 결국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변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요. 요 그래프는 이제 일단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갈등인데 여러분들 갈등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갈등을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너무 없어. 그래도 성과가 안 나요. 이게 기업의 입장이야. 그리고 갈등이 또 너무 많아. 그래도 또 성과가 안 나. 그런데 갈등이 적절하잖아요. 그럼 성과가 이렇게나 높게 나와요. 결국 이건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적절하면 성과를 높여준다. 직장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에 대한 공정한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다음 중 적절한 갈등의 의견은 객관적 질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면요. 갈등은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인 질문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상대방은 어떻게 하고 있지? 다 질문이 이래야 돼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상대방, 상대 보는 입장에서 나, 상대 보는 입장에서 상대방, 내가 보는 입장에서 나. 근데 3번은 제3자. 나와 상대방 사이의 갈등이라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려면 제3자의 눈이 아니라 나 혹은 상대방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금방 3번을 찾으실 거예요. 협상의 의미는 5가지 차원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커뮤니케이션 과정, 의사소통 차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재
모듈형 이론 핵심 요약해 놓은 부분 보면 각각에 해당되는 설명들이 있을 거거든요. 뒤에 해설지에도 잘 써놨으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걸 편한 방식으로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쉬울 거예요. 뭐 갈등 해결, 의사결정 차원, 지식과 노력 차원, 교섭 차원 각각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다 연결되게 해줄 거예요. 보세요 한번. 쉬워. 조혜리의 창은 뭐냐면 이 조, 해리 이게 두 학자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어휘고요. 조혜리. 그 다음에 조혜리의 창 이렇게 된 건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뭔가 어떤 뭐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나는 처음 봐. 그래도 맞출 수 있어요. 볼까요? 나도 알고 타인도 알아. 이건 뭐죠? 개방이 돼 있어. 나하고 상대방에 다 개방이 돼 있어서 누구나 알아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알아. 이건 뭐죠? 내가 모르는 영역이야. 나 몰라. 그죠? 벌써 정답 나왔네, 1번. 그 다음에 나는 아는데 타인은 모르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비밀 영역.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의 모습하고 그냥 내가 집에서 동생이랑 있을 때의 모습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몰라. 나만 알아. 그런 거를 비밀 영역이라고 하고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을 미지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언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욱 할 때 있잖아요. 화가 막 폭발하는 때 혹은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길 때 그때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 술 마시니까 화가 나니까 이렇더라고. 그럴 때 나도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 뭐 이런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는 각각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각각 다 잘 파악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 네 가지 영역을 잘 파악을 하다 보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